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비워진 것은 2병 정도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4병을 마셨다고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 심신미약이나 상실 같은 부분을 주장해서 일단 본인이 전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음주운과 처벌처럼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염을 노린 그런 계획적인 진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이후에 이 박대성을 제압하고 신고한 시민이 있는데 이 시민이 당시 상황에서 박대성이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맛있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얘기가 맛있지. 맞습니다. 이 시점이요 이미 범행을 한 이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범행 직후에도 도주를 이어가면서 다른 행인들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 행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대성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고 일단 눈빛 자체가 위험해 보여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본인에게 뭘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이 피해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행인이 살짝 웃으니까 재밌냐 웃기냐 이런 얘기를 행인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이 사람 위험할 것 같다는 걸 이 행인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스산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당시에 또 중요한 진술이 만취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좀 정확하게 몇 차례 가격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취였다면 좀 비틀거린다거나 제대로 타격을 하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도주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의 모습들을 보면 만취 상태라기보다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어떤 계획적으로 본인의 범행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을 보자면 사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되고 있어서 계속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경찰이 이제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앞서 이제 짚어본 것처럼 소주 2병만 이렇게 마신 것 같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이 밖에 경찰이 또 발견한 어떤 정황이 있을까요? 아마도 범행 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부분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좀 뒤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범죄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인데 어떤 동기라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살인이 모든 것이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 박대성의 당일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혹시 사전에 계획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봤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가중적인 요소로서 볼만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형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롭게 이제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 10대 여학생이 숨지기 전에 박대성이 본인을 따라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통화를 했던 것으로 통내니까 잘 알겠죠.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이체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피해 여학생이 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 시점과 그리고 통화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친구에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음성도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만약 이걸 10분 정도를 지금 따라가서 이 피해자를 뒤쫓아 미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당일의 행적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자면 예초부터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대성의 어떤 최고
비교적 왜소한 최고를 다루는 언론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좀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고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왜소한 체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택시기사와의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이제 차를 타려는 것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멈춰서자 그대로 또 택시를 그냥 보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일단 한번 보내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범행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도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KO의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이 당시도 좀 제압을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본인이 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태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먼저 심리적인 관점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이 상황은 또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큰 대로변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이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한 얘기를 들은 이 목격자가 이 얘기가 도대체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격자 역시도 이 끔찍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슬퍼하고 참담하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정확한 수사와 이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치반경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우리 형법에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해서 감경하는 규정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정확한 의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한 일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치감경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감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인 요소, 불특정 다수로 했다면 어떤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가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범행 20분 전에 박대성의 형이 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박대성과 면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국민들도 이때 막았더라면 이걸 막을 수 있었더라면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이 박대성의 친형이 지금 이 동생이 영업장에 있는데 음주를 한 상태고 자살이 좀 우려가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이 가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가량 이 면담을 진행했지만 음주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불과 몇 분 뒤에 흉기를 품고 나가서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이리라고는 감히 예측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과 면담의 시점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불과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좀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경찰로서도 어떤 이상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출동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가게를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 상황 이후에 20분 후에 벌어질 상황을 당연히 예상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냐, 또 가족들의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을 벌인 이 가해자의 잔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박대성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점점 이제 우리나라 더 심하고 가중적인 요소를 최대한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사
수사기관은 협동을 건드려서 그러면 정대하게 한국이든 태국이든 그 과정에서 베트남.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은 문제되는 부분을 어떤 의심도 없이 다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범행 당일의 행적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을 모의한 부분은 아닌지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불리는 테러라는 부분을 지금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실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엄벌의 필요성 모든 국민들이 특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형량에 대한 고민도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중국이 하나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다룰 사건은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두 형제가 벌인 인면 수심의 범죄인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에게 온갖 몹쓸 짓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제 한 형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